안녕하십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종원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방학 특강 동안 좀 바빠가지고 유튜브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루는 거는 제가 이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고등수학 정복을 위한 기본기라는 줄여서 이제 앞에말을 따가지고 고정기라는 컨텐츠를 이제 좀 주기적으로 업로드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고난도 내용이나 어떤 개념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다룬다기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다룸에 있어서 지녀야 될 태도를 조금 정립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이것은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강의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이 강의를 수강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아래쪽 커리큘럼을 듣고 있어도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고난도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 때 가져야 되는 태도를 하나씩 정립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저희 수강생들이 고2, 고3 모의고사를 풀든 기출문제를 풀든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수학 전반 또는 중등수학에서 다뤘어야 되는 그런 태도를 지키지 못해서 문제를 못 풀었던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한 얘기고 당연하게 좀 쉬운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학에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값을 k 또는 t 또는 알파 또는 x 등등과 같은 미지수를 설정하는, 즉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미지수 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놓는 이 능력, 근데 이것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는 것을 미지수를 놓는 행위를 절대 뭐 하면 안 되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자, 저희가 만약에 모르는 것을 미지수로 놨다면 그 미지수가 생성이 될 텐데, 미지수 생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미지수 개수가 있다면 그 미지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있다면 그 미지수는 반드시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수 생성을 두려워하는 순간 문제를 푸는데 거리낌이 생기고 버벅버벅 거리면서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간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개수를 구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식의 개수만큼 미지수가 있다면 그 미지수는 무조건 모조리 다 풀릴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자. 즉 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식의 개수가 그만큼 만들어질 거니까 미지수 잘 설정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비례식 관계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AB의 길이, BC의 길이, CA의 길이, 이런 것들의 길이 관계가 3대 4대 5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겠으니까 이 길이를 AB의 길이를 모르니까 A라고 미지수 놓고, BC의 길이를 모르니까 B라고 놓고, C의 길이를 모르니까 C라고 놓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설정한 미지수들이죠. 그럼 이거를 A, B, C 미지수 지금 선생님 3개나 설정하셨는데요? 그럼 3개 설정하면 선생님 좀 문제 못 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비례 관계를 준 순간 저희는 식을 얻게 되고, 그 식의 결과로 A를 3K, B를 4K, C를 5K라고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자, 이것은 비례 상수 K를 도입한 건데, 이 K를 도입한 것도 사실은 미지수를 생성한 거죠. 하지만 미지수 생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정한 순간 A랑 B랑 C라는 미지수 3개가 미지수 K 하나로 좁혀지기 때문에 A는 3K, B는 4K, C는 5K라는 비율 관계를 통한 미지수 설정으로
미지수를 줄이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K라는 미지수를 놓는 것을 이미 A, B, C라는 미지수가 벌써 3개나 되는데 미지수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미지수 4개가 되면 선생님 좀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버벅거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지수를 놓는 것에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미지수를 놓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겠다. 문제풀이의 시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있고 자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 더 나가보면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5대 6대 7 이런 식으로 비례관계가 주어졌다면 지금 미지수가 3개고 선생님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풀 거냐 얘를 5K, 얘를 6K, 얘를 7K라고 해서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가지고 또 미지수를 도입해가지고 간결하게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자, 이 상황에서 A 플러스 B는 5K, B 플러스 C는 6K, C 플러스 A는 7K라는 식 몇 개가 주어진 거죠? 3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식이 3개가 주어졌는데 지금 미지수는 A, B, C, K로 총 4개가 미지수인 상황이네요. 선생님 저 똑같아야 얘네들이 다 풀린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식의 개수는 3개고 미지수 개수가 4개일 때는 이 한 개 차이가 날 때는 얘네들의 미지수들의 무슨 관계를 주어줄 수 있냐? 비율 관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비율 관계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자,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어서 연립방정식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지금 개수들이 다 1, 1, 1, 1, 1이기 때문에 전부 다 더하는 과정을 가장 많이 다루고 이 문제풀이 약간 스킬이라고 보면 스킬인데 모든 내신 문제집 또는 센, RPM, 일품 이런 과정에서 무조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좌변 얘를 끌고 오면 A 플러스 B는 5K, B 플러스 C는 6K, C 플러스 A는 7K로 좌변과 우변을 전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자 5K, 6K, 7K고 혹시 그냥 다 더해도 괜찮지만 혹시 만약에 수원에 등차수열을 배운 친구들이라면 등차 중앙을 2배 해주면 되니까 18K가 나오겠죠. 6K 곱하기 3. 근데 만약에 못하겠다 그럼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를 약분하고 나눠주고 나면 9K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K가 됩니다. A 플러스 B가 5K니까 얘가 5K네요. 그럼 얘는 몇 K가 되는 거죠? 4K가 되고 선생님 C가 4K니까 얘가 4K네요. 그럼 B는 몇 K죠? 2K네요. 그래서 얘가 2K니까 선생님 A는 3K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지수를 도입했어도 그 미지수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A가 현재 3K, B가 2K이고 C가 4K라는 결과를 얻어냈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식의 개수가 3개일 때 미지수의 개수가 4개라면 이 미지수들의 비율 관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자 KKK는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미지수지만 다시 제거를 시켜서 A 대 B 대 C가 몇 대 몇 대면 3대 2대 4라는 비율 관계를 얻어낸다는 거죠. 이것은 단정인 예지만 어떤 문제를 품에 있어서 모르는 것을 미지수 놓는 행위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과정에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미지수를 다루는 태도 같은 거를 좀 다뤄본 거고 조금 더 해석기하적 측면으로 다가가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바로 다음 편집을 해서 올릴 건데 지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모르는 건 미지수나라는 파트에서의 그 고정기 1탄에 모르는 건 미지수나 파트에서의 해석기하적 측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 이 측면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서 고등학교로 넘어올 때 가장 중요한 파트고 모든 해석기하적 또는 대수단원에서의 필수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표 평면 위에서라는 말이 나왔다면 사실은 우리는 실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르는 건 미지수나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적용되는 내용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해석기하적 측면을 즉 좌표 평면 위에서 문제풀이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이 과정에서 좌표 평면 위에 교점이 있을 텐데 그 교점에 무슨 좌표를 X 좌표를 뭐 설정하는 거? 미지수 설정하는 이 능력이 문제풀이를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점의 X좌표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데, 이 교점의 X좌표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교점의 X좌표는 사실상 어떤 거와 똑같냐면 실근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그래프 측면에서는 그 그래프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방정식에 해가 되고, 그 중에서도 제가 실근이라고 말한 이유는 실근이 되려면 실수근으로 존재해야 되고, 왜냐하면 좌표 평면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근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요걸 더 다뤄보기 위해서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링크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중학교 때 저희는 2차 함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2차 함수 전에 2차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웠죠. 근데 중학교 때까지의 2차 함수는 판별식 기준 사고를 했을 때 판별식이 음수라고 하면 근 또는 해가 있다고 했을까요? 해가 없다 라고 넘어갔었을 겁니다. 하지만 해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언제 배우냐?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이 링크 과정, 그 연결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로 넘어와서 수학상 파트를 공부하면서 어떤 걸 배우냐면, 수학상에서 1단원 인수분해, 곱셈, 나머지 정리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단원에서 복소수라는 파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복소수를 배우면서 어떤 걸 배우냐면 허수라는 존재를 새롭게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중학교 때 없던 내용이죠. 근데 이 허수를 도대체 왜 배우냐? 배우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허수라는 것을 이 단원에서 왜 배우고, 그 다음 단원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게 왜 여기에만 존재를 해야, 여기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안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합니다. 그럼 자, 이 허수를 왜 배우냐? 이 허수라는 존재는 i라는 존재로서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는 없었던,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야 라고 풀었겠지만, 우리는 허수라는 존재를 배움으로써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과정을 얻게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i라는 놈은 대소관계를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i 학생들한테 야, 둘 중에 뭐가 더 커? 라고 물어보면 얘야 했을 때 처음에는 선생님 이거 같은데요? 라고 해요. 왜요? 얘는 1이고 얘는 2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근데 루트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의 2배잖아. 근데 얘는 음수적 성질이 있을 거고 얘도 음수적 성질이 있을 텐데, 야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것처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네요? 근데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되고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냐? 허수라는 놈은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허수라는 놈이, 자 여기다가 연속해서 빼겠습니다. 대소관계가 없어.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는데, 그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나타낼 수 없어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수직선상에 표현한단 말은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명확할 때만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가 없으면,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직선 두 개로 만들어진 어떤 평면?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없고, 그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그래프, 즉 함수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허수라는 놈이 여기서 도입이 된 거죠. 왜? 허수는 허근이 가지면 우리는 좌표 평면이 나타낼 수 없고, 우리의 목적은 실수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수원에 나가면 너무 명확한 내용이 있는데, 수원에서 지수를 배우고 지수 법칙을 배운 다음에 거듭제곱을 배우고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지수의 확장에서는 이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는데, 이 실수까지 확장시키는 이유가
우리는 이 지수 함수라는 놈을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보내서 좌표 평면 위에 그리고 싶은데 지수 함수라는 놈을 걔네들을 그리려면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실수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복소수까지 확장시키면 지수 함수를 그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좌표 평면 위에 못 나타낼 수 없으니까. 허수라는 놈은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의 확장에서도 실수까지 확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의 목표는 실수. 즉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실수들이고 실수를 얻으려면 무슨 근? 실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가 나오는데 우리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웠죠. 그럼 2차 방정식을 배워서 만약에 판별식이 음수다. 그럼 무슨 근이 있다? 허근이 존재하고 그 허근은 무조건 혈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해서 혈례 허근을 갖는다 이런 말을 배우고 나서 이제 2차 함수를 배울 때 허근을 가지면 대부분 학생들이 떠 있다라고 하는데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올 때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은 얘 몇 차 방정식이죠? 자, 기다리겠습니다. 자, 혹시 속으로 2차 방정식이라고 했다면 본인을 반성하셔야 됩니다.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왜?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래, 오케이. a가 0이면 쌤 2차 방정식이 아니네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b가 또 0일 수도 있죠. 자, 이것은 제 고정기에서 아마 3탄쯤 될 텐데 그 고정기 3탄에서 나오는 케이스 분류라는 그 엄청나게 중요한 고등수학을 다룸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케이스 분류라는 그 태도, 습관을 다룰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조건이 붙으면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붙으면 얘는 2차 방정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고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판별식이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놈이 0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근을 몇 개 갖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근, 실근, 알파, 베타를 갖게 되고 이 알파, 베타라고 쳐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이 좌변을 y는, 우변을 y는으로 설정하면 이 첫 번째 이놈이 이제 뭐로 보이죠? a가 0이 아니니까 2차 함수로서 보이게 되고 이놈은 y는 0이니까 뭐가 되죠? x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왼 좌변의 2차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건데 자, 얘는 x축이죠. y는 0. 이 x축과 이 2차 함수인 a가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 이렇다면 얘랑 얘가 뭘 갖죠? 교점을 갖습니다. 이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곧 이 방정식의 뭐다? 실근 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설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내가 어떤 순간에 다가왔을 때 교점의 x좌표를 모를 때 또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할 때 그 과정을 그 교점을 반드시 교점의 x좌표를 미지수 t 또는 x 또는 알파 또는 k 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에게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이 탄탄하고 뼈대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뼈대가 흔들리게 되는 순간 고난도 개념을 배우고 고난도 실전 개념을 배우고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 중에 흔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찍고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 이게 너무 쉽다 그럼 끄시고 다른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자, 왼쪽 몇 차 방정식이죠? 몇 차식이죠? 몇 차식? 2차식? 아니에요. a가 0이 아니어야 2차식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a가 0이 아니라고 해줄게요. 그럼 얘 몇 차식? 아, 2차식 맞습니다. 그럼 오른쪽 우변. 야, 몇 차식? 1차식? 아니에요. m이 뭐일 때? 0이 아니라고 할 때 1차식인 거죠. m이 0이면 케이스 블루 들어가는 순간 얘는 상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A도 0이 아니고 M도 0이 아니라고 치면 우리가 또 아까 전에 방식대로 얘를 뭐로? Y라고 해서 함수로 느끼고 얘도 Y라고 해서 함수로 느꼈을 때 얘는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죠? A가 0이 아니니까 2차 함수고 얘는 M이 0이 아니니까 기울기가 M인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자, 첫 번째 얘를 그려보면 A가 양수라고 하면 아래로 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mx 플러스 n은 m이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mx 플러스 n으로 그리고 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다뤄보긴 해야겠지만 중요하니까 우리 여기 얘를 뭐라고 하죠? 우리 대칭축이고 우리 2차 함수라는 문제를 풀 때 대칭성을 쓰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이 대칭축을 빠르게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자, 이 상황에서 이 2차 함수 대칭축을 어떻게 찾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2배를 한 다음에 x의 개수 마이너스 b 해주면 그 값이 대칭축 되고 얘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2차 함수가 있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얘 대칭축 바로 보자마자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x는 1이 된다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않고 빨리 풀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 2차 함수 있습니다. 자, 최고차항 음수니까 위로 볼로 대칭축 4분의 x는 4분의 3에서 대칭축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해서 얻어낸 결과죠. 그래서 요거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딴 길로 세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대칭축 썼으면 좋겠고 그럼 자, 여기서 저희가 풀 때 이거랑 이거를 푸나요? 일반적으로 2차 함수 있고 1차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풀지 않죠? 방정식을 풀 때. 그럼 어떻게 풀어요? 좌변으로 다 옮겨서 풀잖아. 그럼 좌변에서 옮겨볼까요? ax제곱 플러스 b-mx 글씨가 좀 작아도 이해해주세요. 좀 잘릴 것 같아가지고 플러스 c-n은 0 해서 얘랑 다시 또 x축과의 관계로 문제를 풀죠. 그래서 이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두 근이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하면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둘의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얘네들의 연립했을 때 근이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그럼 요거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 똑같은데 근이 선생님 그럼 그래프도 똑같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얘 봐봐요. 얘도 2차 함수죠. 얘가 0이 아니니까. 근데 얘는 대칭축 쓰는 순간 2a분의 마이너스 b가 아니라 2a분의 n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러면 대칭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의 근은 어때야 돼? 얘랑 얘를 푼 결과인 근 알파 베타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똑같으려면 지금 얘를 만약에 fx라고 놓고 얘를 만약에 gx라고 놨다면 얘는 사실상 fx-gx는 0을 푸는 거고 자, 지금 두 함수를 어떻게 한 거죠? 지금 제가? 뺀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수투에서 많이 나오는데 차이 함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럼 차를 구했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다시 이 0은 y는 0이 돼서 x축의 역할을 할 테니까 보이시나? x축의 역할을 할 테니까 x축을 그리고 이 x축과 이 새로운 함수 얘를 뭐 hx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럼 이 hx라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뭐라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얘랑 대추축이 다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사실을 그럼 얘 대칭축은 뭐다? 2a분의 n-b다.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뭐는 똑같다? 이 새로운 함수 hx와 x축과의 관계인 이 교점의 x좌표는 알파, 베타로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개념적인 측면인 거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필요한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개념 위주로 갈 거고 제가 이 고정기를 전부 다 끝냈을 때 거의 좀 태도 정립이 잘 됐을 때 좀 고난도 문제 또 고3들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면 N수생들이 도전해야 되는 그런 고난도 문제들을 이 태도만으로 기본 개념이 있다는 전제하에 태도만으로 문제를 잘 푸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요런 태도 하나씩 잘 정립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고정기 1탄 모르는 건 미지수 놓자라는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